오늘 아침 한국 금시장이 요동쳤습니다. 24K 순금 1g이 23만 6,800원까지 치솟았거든요. 하루 만에 0.8% 급등이죠. 돈 단위로 환산하면 이미 89만 원입니다. 90만 원 돌파가 코앞이에요. 지금 금값을 끌어올리는 건 단순한 국제 시세 상승만이 아닙니다. 달러 환율까지 동시에 치솟으며 쌍끌이 구조가 작동하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이걸 일시적 반등이 아니라 시장의 구조적 변화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자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지금 금값이 오르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4개의 거대한 엔진이 동시에 돌아가면서 시장을 밀어올리고 있거든요. 첫 번째 엔진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입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어요. 그러자 시장에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금은 이자를 주지 않는 자산이잖아요. 그런데 금리가 내려간다? 그럼 금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 엔진은 지정학적 리스크예요. 중동과 동유럽의 긴장이 계속되면서 사람들이 안전자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리스크가 있을 때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게 바로 금이거든요. 세 번째 엔진, 이게 핵심입니다. 중국 중앙은행이죠. 이들은 15개월 연속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어요.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엔진은 바로 우리 국내 투자자들입니다. 2025년 금 거래 대금이 전년 대비 700% 폭증했어요. 이제 금은 일부 부자들만의 자산이 아니라 일반 투자자의 필수 포트폴리오가 된 겁니다. 이 네 가지가 맞물리면서 금값의 바닥을 다지는 동시에 가격을 위로 강하게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금값은 국제 시세만 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절반만 맞는 얘기예요. 국내 금값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원달러 환율을 반드시 함께 봐야 합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국내 금값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금은 국제시장에서 달러로 거래되는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시세가 똑같아도 환율이 높으면 원화로 환산한 가격은 비싸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국제 금값이 온스당 2,400달러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환율이 1,400원에서 1,470원으로 올랐다면 국제 시세 변동 없이도 국내 금값은 5% 오르는 겁니다. 환율 효과만으로요. 지금 환율 시장은 1,450원에서 1,470원 사이의 박스권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상승도 일방적인 하락도 없는 상태죠. 만약 환율이 1,470원을 돌파한다면 국제 금값이 그대로여도 국내 금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국내 금값은 국제 시세라는 엔진과 환율이라는 엔진, 이 두 개가 결합된 이중 동력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30대 직장인 김대리 얘기를 해볼게요. 실제 사례입니다. 김대리는 작년에 금을 사려고 했어요. 그때 환율이 1,300원 수준이었죠. 그런데 망설이다가 결국 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김대리는 후회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지금 환율이 1,460원이거든요. 국제금 시세가 작년과 똑같다고 가정해볼게요. 1온스당 2,400달러로 동일하다고 칩시다. 그런데도 김대리는 지금 12% 이상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국제 금값의 변동이 없는데도요. 환율 상승분만큼 원화 기준 금값이 자동으로 오른 거예요. 더 무서운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국제 금값 상승과 환율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죠. 작년 국제 금값이 2,400달러였는데 지금 2,500달러로 올랐다고 해봅시다. 4% 상승이에요. 여기에 환율이 1,300원에서 1,460원으로 올랐죠. 12% 상승입니다. 두 효과가 합쳐지면 김대리는 16% 이상 비싼 가격을 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쌍끌이 구조의 위력이에요. 반대로 두 요인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가격 변동이 상쇄되기도 합니다. 국제 시세는 올랐는데 환율이 내렸다면 국내 금값은 생각보다 안 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왜 환율이 떨어지지 않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걸까요? 핵심은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에 있습니다. 지금 미국 기준금리는 3.5%에서 3.75% 사이예요. 한국은 2.50%입니다. 무려 1%포인트 이상 벌어져 있죠. 글로벌 자금은 물과 같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곳으로 흘러가요. 은퇴 자금 10억 원을 운용하는 투자자를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행 예금에 넣으면 연 2.5%, 2,500만 원을 받습니다. 미국 국채에 넣으면 연 3.7%, 3,700만 원을 받아요. 연간 1,200만 원 차이죠. 당신이라면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당연히 미국 국채를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에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매수 수요가 더해지고 있어요.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주식을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달러 매수 압력을 더 가중시키는 겁니다. 물론 환율을 떨어뜨리려는 힘도 있습니다.
정부의 환율 방어 노력, 수출 회복 기대감 같은 거죠. 하지만 강력한 상승 요인들과 충돌하면서 지금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1,450원과 1,470원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어요. 요즘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금값에 거품이 낀 거 아니냐고요. 데이터를 보면 답이 나와요. 국제 시세와 국내 시세의 차이, 이걸 괴리율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괴리율이 1% 내외예요. 매우 정직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는 뜻이죠. 과거 거품이 심했던 시기를 보세요. 2020년 코로나 때는 이 괴리율이 3%에서 5%까지 벌어졌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너무 몰려들어서 프리미엄이 붙은 거예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비싸다고 느낄까요? 첫 번째 이유는 환율 효과 때문입니다. 국제 시세 변화 없이 환율로 인해 원화 가격만 높아진 거거든요. 일종의 착시 현상이죠. 두 번째 이유는 숫자의 마법입니다. 그만돈 가격이 이제 90만 원에 육박하잖아요.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거예요. 80만 원대와 90만 원대는 실제로는 10% 차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뇌는 이걸 훨씬 더 큰 벽처럼 느끼는 거죠. 아파트 가격도 마찬가지잖아요. 9억 9천만 원과 10억 1천만 원은 2천만 원 차이인데 체감상으로는 엄청난 차이처럼 느껴지죠. 금값도 똑같습니다. 89원과 91원은 2만 원 차이지만 심리적으로는 거대한 장벽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금 투자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계좌를 통한 거래, 그러니까 KRX 금시장이 있고요. 실물 골드바를 직접 사는 방법이 있죠. 어떤 게 나을까요? 먼저 KRX 금시장부터 볼게요. 여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매매 스프레드도 낮아요. 국제 시세에 가장 근접하게 거래할 수 있는 효율적인 통로죠. 10,000원을 투자하면 거의 100만 원어치의 금을 살 수 있습니다. 반면 실물 골드바는 어떨까요? 구매 즉시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여기에 가공비까지 더해지죠. 사자마자 5%에서 10%의 비용 손실을 안고 시작하는 겁니다. 100만 원어치 실물 금을 샀다면 실제 가치는 90만 원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실물 금은 손해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기 보유가 목적이라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시스템 리스크에 대비하고 싶은 분들, 금융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를 걱정하는 분들에게는 실물금이 의미가 있어요. 상속이나 증여 목적도 마찬가지죠. 심리적 안정감도 무시 못합니다. 금고에 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주는 안정감이 있거든요. 결론은 이겁니다. 단기 차익을 노린다면 KRX 금시장을 선택하세요. 장기 보관과 시스템 리스크 대비가 목적이라면 실물 금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지금 금시장에는 두 가지 감정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놓칠까 두려운 마음, 영어로 포모라고 하죠. 그리고 고점에 대한 경계심이에요. 작년에 금을 사지 않았던 투자자들을 보세요. 60% 급등한 가격을 보면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때 샀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고민합니다. 추격 매수를 시작하는 거예요. 동시에 또 다른 감정이 올라옵니다. 불안감이죠. 1g당 23만 원이 넘는 가격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지금 샀다가 고점에 물리는 거 아니야? 내가 사면 떨어지는 거 아냐? 이 두 감정이 시장에서 부딪히고 있어요. 그 결과가 뭘까요? 거래량이 평소보다 18% 이상 증가했습니다.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이 동시에 늘어난 거죠. 재밌는 건 이 감정의 줄다리기가 시장을 어느 정도 안정시킨다는 겁니다. 가격이 오르면 이제 팔아야지 하는 매도 압력이 생기고요. 가격이 내리면 이제 살 때야 하는 매수 대기세가 형성되거든요. 전문가들은 현재를 과열 초기 단계로 진단합니다. 명확한 방향성이 정해지기보다는 참여자들의 기대와 불안이 복잡하게 얽힌 상태라는 거죠. 기술적 분석을 해볼게요. 지금 1g당 23만 3천 원 부근이 강력한 지지선입니다. 가격이 떨어져도 여기서 버틸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반대로 24만 원 전후가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뚫기 힘든 천장이라는 겁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 3%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 속도는 단기 과열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일시적인 숨고르기가 필요해 보이는 거죠. 만약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24만 원 저항선을 뚫어낸다면 다음 목표가는 23 5천 원 구간까지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 시나리오도 있어요. 환율이 안정되고 거래량이 감소한다면요. 23만 원 초중 반대까지 가격이 되돌려지는 조정 국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위치를 비행기에 비유해 볼게요. 고도는 높으나 난기류를 만난 구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승 모멘텀은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 리스크가 큰 자리죠.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라면 지금 위치에서 섣부른 추격 매수는 위험할 수 있어요. 조정을 기다리는 게 현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조정이 안 오고 바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죠.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급등 후에는 숨 고르기가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과는 차원이 다른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중앙은행이에요. 신흥국 중앙은행들을 필두로 한 거대 기관들이 15개월 넘게 금을 지속적으로 매집하고 있거든요. 이들의 목적은 단기 차익 실현이 아닙니다.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자산을 다변화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전략이죠. 중국, 러시아, 인도, 터키 같은 나라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싶어 해요. 그래서 금을 사들이는 겁니다. 이러한 기관 수요는 금값이 하락할 때마다 강력한 바닥을 만들어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2024년 초 금값이 18만 원대였어요. 지금은 23만 원대죠. 이 상승의 배경에는 이러한 거시적인 기관 수요의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거대 세력이 하단을 받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변동성에 과도하게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이게 가격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조정은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급락이 왔을 때 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신호로 해석해야 합니다. 중앙은행들이 그 가격대에서 다시 사들일 테니까요. 향후 1개월에서 3개월 금값 전망을 해볼게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상승 시나리오예요. 국제 금값이 온스당 2,500달러를 돌파하고요. 환율이 1,470원을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 국내 금값은 25만 원을 넘어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조정 시나리오입니다. 국제 시세와 환율이 동시에 안정화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가격이 23만 원대 초반으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박스권이에요. 23, 3천 원에서 24만 원 산 사이를 오르내리며 등락을 반복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단기적인 가격 방향성을 맞추려고 하지 말라고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자산 배분 원칙을 고수하는 거라고 합니다. 금을 전체 자산의 5%에서 10% 정도 보유하기로 했다면 그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인플레이션 방어 수단으로서 금의 매력은 여전히 유효해요. 글로벌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고 중앙은행들의 매입도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은 지금이 고점인가? 아닙니다. 나는 왜 금을 사려고 하는가예요. 단기 수익을 쫓는 건지 장기적인 자산 분산이 목적인지에 따라 매수와 매도 판단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시장은 지금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는 상태입니다. 단순한 가격 숫자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거시적인 경제 데이터와 수급 구조를 차분히 추적하면서 본인의 원칙에 맞는 투자를 이어가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금값은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의 투자 원칙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끝났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